블라우스와 셔츠 슬리브 패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판을 제도를 하고 나면은 몸판에 진동 둘레, 치수를 가지고 앞 진동, 뒷 진동, 치수를 가지고 소매를 제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는 소매산이라고 해서 슬리브 캡 길이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소매산은 몸판보다 한 1.8에서 2.5 정도 길게 되는 게 원형선의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길이가 더 길게 되는 게 맞는데,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길이를 같게 하기 위해서 막 소매산 깎고 길이 줄이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원만한 소매 제작이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패턴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제작을 할 때 이 소매산의 홈줄임이라는 작업을 하게 돼요. 이즈 처리라고 흔히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패션 용어 집 같은 게 우리 사이트마다 다 있거든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패션 용어를 아는 것도 힘이 되니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할 때 시접적으로 완성선에서 한 2mm 떨어져서 재봉틀 제일 큰 땀으로 이 캡 쪽 위쪽에 있는 거를 큰 땀으로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줄만 하면 또 군주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간격 한 3mm 띄우고 또 한 줄을 큰 땀으로 봉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양쪽 실 길게 남겨놓고 나중에 요걸 당길 건데, 이렇게 봉제만 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이즈 처리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손바느질로 할 경우에는 이게 아주 작은 3mm 정도 간격으로 홈질을 해줘야 돼요. 땀이 너무 크게 되면은 나중에 군주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은 이거는 외관에서는 주름이 전혀 안 보이고 약간의 입체감을 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약간 테일러드 작업을 할 때 뒤 어깨 견갑골 다트를 생략하고 이렇게 한 7, 8mm 홈줄임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원리 이해를 하시면은 나중에 요걸 가지고 어떻게 너치 표시를 하냐면은 몸판에 보통 진동둘레 아래쪽에 너치 표시를 해주는데, 한 4, 5cm 올라와서 뒷판 너치 표시, 앞판 너치 표시 이렇게 해주는데, 이 위치는 급하게 곡선 진동 아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뒷판 아래 부분 길이를 재서 소매에는 한 1mm 정도 더 길게 너치 표시해 주시고, 앞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치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일단 재단하기 전에 패턴들을 붙여보는 거예요. 앞판, 뒷판, 어깨선 붙이고, 그 다음에 소매가 연결이 될 거니까 소매까지 연결해서 보이면은 이렇게 틈이 하나도 없게, 겹치는 부분이거나 파이는 부분이 없게 제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재단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은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원형 제도할 때 어깨선을 왜 직각으로 하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봉제해서 만날 때 여기가 겹치거나 이렇게 남는 공간이 없어야지 원만하게 봉제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패턴 이렇게 맞춰보고 혹시 맞지 않는다면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겹치는 부분은 잘라내고 모자라는 부분은 키워서 패턴 선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원형에서 전개를 할 때 원형선 그대로 가지고 제도를 하면은 신축성이 있는 소재 이외에는 몸에 껴서 몸이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 어깨선도 한 0.5에서 1cm 정도 높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피트하게 하고 싶으면 0.5, 조금 여유 있게 하고 싶으면 1에서 1.5 정도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품도 키워야겠죠. 그래서 원형을 제도할 때 한 8cm 정도 여유량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여유량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원형을 만들어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냥 딱 맞아요. 치수의 여유, 공간감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품을 좀 넓혀 주셔야 돼요.
전체 1에서 2cm면 전체 4에서 8cm 정도 넓어지는 거고, 그 정도면 아주 큰 옷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진동 아래선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내려줘야겠죠. 최소 1cm, 보통 1cm 정도 내려서 이렇게 선 수정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그 둘레 치수를 가지고 그 소매를 뜨면 돼요. 이렇게 소매를 떠보면 되고, 소매를 뜨고 났을 때 진동 둘레 차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윗팔 있죠? 진동 바로 아랫섬에서 윗팔 둘레 보통 표준이 27에서 28, 물론 조금씩 작거나 더 둘레가 크신 분들도 있겠지만 측정을 해서 거기에 여유량이 한 6, 7cm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내 몸이 들어가도 괜찮은지. 딱 맞게 되면은 옷은 만들 수 있지만은 팔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팔 활동량이 있으니까 적어도 6, 7cm, 보통 한 7, 8cm에서 10cm 정도의 여유량은 있거든요. 그건 지금 착용하고 있는 옷이 그 니트가 아닌 경우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잡아만 봐도 어느 정도 느낌인지 알 수 있거든요. 여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에 패드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좀 많이 안 넣지만 이렇게 블라우스 같은 경우엔 패드, 부드러운 소프트 패드 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진동 둘레를 키우는 개념이 그 패드의 두께만큼 위로 높여주시면 돼요. 손으로 잡아서 내가 한 5mm 정도의 패드를 넣겠다 그러면 적어도 한 3mm 정도는 높여주시는 게 좋고, 또 이렇게 측정을 해서 소매를 재는 것보다는 소매는 그 패드 넣기 전에 소매 패턴을 뜬 상태에서 그 패드 높이만큼 소매산 부분만 높이면은 형태가 좀 더 이쁘게 된다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암홀 다 측정해서 다시 확인해 보고, 그래서 이 긴 길이는 그 소매산의 긴 길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작할 때 홈지림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렇게 세틴 슬리브는 소매 끝이 어깨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처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지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줄로 홈줄임을 해서 이게 당겨지게 되면은 소매산 쪽 끝에 아주 작은 군주름이 생기면서 여기 소매 끝선이 평면이었던 게 살짝 입체감을 띄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감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게 되는데, 실제 제작을 할 때 이렇게 지금 완성선 밖으로 두 줄로 큰 땀으로 봉제를 했어요. 실 양쪽 끝에 남은 걸로 살짝 당기면은 이렇게 시접적으로 군주름이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요거 정말 많이 빼놓고 많이 작업들 하거든요. 그 소매 다림판에다가 놓고 이 소매산 쪽을 그 다림지 앞부분으로 살짝 다림질만 해줘도 이렇게 펼쳐서 보면 입체감이 생기고, 안에 주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잔주름이기 때문에 입체화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몸판하고 피닝을 하는 거예요. 피닝을 할 때 요령은 일단 소매산끼리 하고 진동 아래선끼리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판하고 소매 여기 너치 표시했던데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기 중간 사이를 또 피닝을 할 거고요. 이렇게 또 요 가까운데 또 피닝, 그러니까 중간중간 피닝을 하는 게 요령이에요. 한 곳서부터 쭉 연달아서 하면은 그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 좁히다 보면은 핀을 쫙 돌렸죠. 그리고 소매 쪽부터 봉제를 하게 되면은 그 봉제 미스도 좀 없어지게 되고 수월하게 봉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이렇게 피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소매산과 몸판과의 원리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평면 패턴으로 제도는 했지만 사실상 요 끝부분 한 4, 5cm 양쪽에 이 부분은 입었을 때 이렇게 위로 뻗는 게 아니라 두께로 되는 부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소매산의 높이는 두 진동 둘레에서 전체 6등분을 했다면 6분의 5 정도의 높이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제도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렇게 소매산이 있고 진동 아래선이 있고 여긴 볼륨이 팔이 들어가는 볼륨이 있으니까 이렇게 완성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셔츠 패턴을 뜨는데 이 계산법들이 다 이렇게 다른데 도대체 어떤 걸로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는 소매산이 높고 소매통도 좁죠. 소매산이 낮고 그 다음에 소매통도 넓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교재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성복 시판되는 셔츠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겹쳐보니, 이게 이제 소매 통이 좀 좁은 게 있고 소매통 넓은 거, 보통 좀 시판되는 건 거의 다 유사하고, 소매 길이가 길고 좁은 거는 이게 아마 피트되는 형태일 거고, 길이가 긴 거는 이건 외국 독일식 패턴인데 좀 길게 설정이 된 것 같고요. 소매통이 넓은 건 아직 소매 끝부분이는 그 전개가 안 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셔츠는 이렇게 소매가 어깨로 타고 올라오지를 않거든요. 어깨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고 소매는 그 어깨 끝선에서 그 소매가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지 분량이 필요가 없는 거죠. 어깨를 감쌀 필요가 없으니까, 팔 위쪽을 감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매산이 낮아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형을 뜨고 그 어깨 길이를 한 1.5에서 3cm 길게 한다면은 소매산도 그 정도 내리시면 돼요. 내리면은 진동 둘레는 커졌기 때문에 자연히 그 둘레를 가지고 소매산 소매폭을 설정을 하면은 자연히 폭은 넓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패턴 책에서 보면은 왜 마이너스 5가 있느냐, 원형을 할 때 마이너스 5가 없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빼는 제도법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이지 분량이 없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0.5를 안 했더라도 제도를 하고 나서 소매 슬리퍼 캡 길이를 재보고 나서 만약에 길이 차가 한 2cm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소매산이 원만하고 몸에 피트되는 제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한 가지 요령이에요. 그래서 소매산 중간을 이렇게 패턴을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0.5씩 싹 겹쳐서 잘라버리고 붙이시면 돼요. 아래 종이 대고 테이프나 풀로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어긋난 소매 끝선 선 수정해주고, 그러면 다른 데 건드리지 않고 그 이지 분량이 한 0.8에서 1.8 정도로 조절이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어깨 길이는 어떻게 길게 하면 되느냐 보면은, 어깨를 그냥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사실은 어깨 경사도가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가 붕 뜨고 어깨 팔 움직임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조금 어깨 높이 높였던 위치를 그대로 수평으로 그린 상태에서 어깨 길이를 길게 제도를 하면 무난하게 제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깨 길이가 길어지면 진동선도 다 수정하는데, 여기 우리 제도할 때 아래 곡선을 빼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커졌다가 아래 곡선은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대로. 그런데 이게 힘들다 하면은 옷이 피트되는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어깨 중간선 패턴 중간, 앞판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정도를 잘라서 한 넓히고 싶은 분량만큼 넓혀서 어깨 끝선 수정해주고 진동 아랫선 수정해주면 큰 수정 없이 완성이 되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지 분량이 마이너스가 될 때는 어떨 때냐, 이거는 드랍 숄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깨 길이를 3cm 이상으로 내리려고 한다면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드랍 숄더 패턴 제도법 영상 있죠. 그거 참고하셔서 그거대로 하면 어깨선이 좀 이쁘게 돼요. 이렇게
완전히 드랍 숄더일 경우에는 소매산이 소매에 거의 없잖아요.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어깨에서 완전히 떨어져 내려와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즈가 전혀 필요 없는 거죠. 거기에 심지어 봉제할 때 그 시접 처리를 몸판 쪽으로 꺾게 되면은 소매가 몸판보다 아래로 들어가는 형태가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 소매 길이가 몸판보다 1cm 정도 적게 되는 경우가 더 이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봉제를 할 때 이렇게 소매통의 큰 형태는 어깨선 봉제를 했죠. 그 다음에 진동선 먼저 봉제를 하시면 돼요. 슉 너치 표시 다 한데 표시하고 연결해서 보통 셔츠는 오버룩 기계 안 쓰고 그 쌈솔이나 통솔로 하니까 그렇게 봉제를 하고 나서 옆선으로 와서 중간에 진동선 피닝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쫙 박는데 밀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진동 여기 아래선부터 쭉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팔 할 때는 몸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주고 하면 진동 아래선이 2번 정도 봉제되니까 보강 효과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몸판 이해하시면 됩니다.